옛날에 IMF보다 더 지금 IMF가 왔다고 지금. 반찬 해놨다 만들어 손님은 줄라 다 시에서 내버려.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식적인 발표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늦었습니다. 오랜 시간 안보를 이유로 많은 희생을 감내온 접경지역. 하지만 군부대와 주민들은 서로의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터를 잡고 살아왔는데요. 이런 접경지역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부의 국방개혁 2.0 그리고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 군부대 의지에 살아오던 주민들에게 찾아온 날벼락. 어떤 상황인지 시사큐에서 짚어봤습니다. 지난 7월 19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접경지역 활성화 대책 긴급 간담회. 국방개혁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관계자와 5개 접경지역 부군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방 개혁에 따라서 이제 접경 지역에 요새 이제 군부대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현황과 정보를 접경 지역과 이제 공유하고 또 당장의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간결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방개혁 2.0은 병영자원의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효율적인 국방 운영과 선진 병영 문화를 위한 정책인데요. 국방개혁 2.0에는 군 구조 개편을 통해 육군 작전사와 군단, 사단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 인력 또한 약 10만 명을 감소시키는 대신 간부 수를 증원시키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앞으로 4개의 사단과 1개의 군단이 해체 또는 이전할 계획인데요. 도 입장에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을, 시책들을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에 2사단이 해체되는 양구군은 해체 시기가 가장 빨라 하루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로드맵 이에 지난 18일엔 양구 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들이 모여 2사단 해체 반대 범군민 추진 위원회를 결성해 발대식을 열었는데요. 추진 위원회를 이끈 양구군 의회는 이번 2사단 해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네, 2사단이 해체됨으로써의 지역 경기의 그 파급 효과는 엄청 크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외출 외박이나 그다음에 이제 면회객들이 양구에 유입되면서 거의 양구에 연간 한 800억 정도의 어떤 그 손실이 염려가 되고요. 양구의 경우 2사단이 해체되면 군인 가족 약 4,500여 명이 유출돼 인구 2만 명 선이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양구군. 인구 급감은 지역 경제와 바로 연결되는데요. 이미 올해 위수 지역 폐지 시행으로 주소비층이던 군인 손님이 큰 폭으로 줄어 대부분의 상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이고 상권이 다 죽었지요. 그리고 또 군인들이 조금 있었을 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 군인들이 다 나가고 지금 식당 뭐 이렇게 방이든지 뭐 지금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IMF보다 더 지금 IMF가 왔다고 지금. 지금 이사단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수 지역도 폐지되면서 저는 답답하죠. 어떻게 군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나는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수 지역 폐지에 이어 2사단 해체까지 주말 군인 손님은 물론 이제는 상주하는 군인 가족들까지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1개 사단 병력이 없어진다고 하면 지역 상권이 완전히 붕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겁을 먹고 있죠. 군부대 해체는 상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2사단 일부 예하 부대가 해체되면서 지역 농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군부대 납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60억 정도의 계약을 했었죠. 18년도에. 근데 지금 19년도에는 50억의 지금 계약률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30% 정도 지금 그 군납 납품 양이 감소됐어요. 이와 관련해 정부에선 2022년까지 강원도 농산물 군납 비율을 40%에서 7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70% 군납 비율 확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비생산기에 납품 못 되는 부분을 앞으로는 그 시설 하우스를 늘려서 농가가 그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서로 필요해야 한 70% 정도 그 군납률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반가공 상태여야 하는 군납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선 반가공 설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 그만큼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화천군 역시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2년까지 27사단이 해체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27사단이 해체되면 군인 가족 약 4천여 명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 총 인구 2만 명 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거나 그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7사단이 위치한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1,600여 명 주민 대부분이 군 관련 소비에 의존해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수지역 폐지 후 점차 상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은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됐던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네, 가게가 거의 10년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잘 되었어요. 상 놓을 자리가 없어요. 저짝까지. 잘 되었는데 점점 안 되어버려요. 안 되어버린 게 해봤자 반찬 해놨다 만들어 손님은 줄라 다 씌어서 내버려요. 군장병 면회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숙박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기에도 주말 내내 손님이 없어 텅 빈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민박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펜션하시는 분들이 집을 많이 내놨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늘 총소리를 듣고 살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거, 안보 같은 거 늘 걱정이죠. 그럼에도 늘 안보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저희는 이 군인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보도 더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당장은 급하잖아요. 위수지역 폐지로 인해 한 차례 후폭풍을 겪었기 때문에 27사단 해체는 더 큰 아픔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이수 지역이 폐지된 그 이후로는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고요. 여기서 보면 하천이 버스 터미널이 여기서 직통으로 보이죠. 이 사장님 항상 전화를 해가지고 회장님 미쳐요.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사장들은.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현실이. 국방기역 2.0으로 인한 도내 군부대 통폐합. 이대로 추진된다면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철원과 양구, 하천, 삼척 4개 사단이 해체될 경우 총 4만 명의 장병과 16,000여 명의 군인 가족이 유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한 경제 피해만 약 1,6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실제로 강원연구원의 2018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6사단 이전이 확실시되는 철원군의 경우 한 개 사단 병력의 이전은 소비 지출 감소는 물론 생산과 소득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예상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위기, 이렇듯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 속에서 도하 접경 지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고령화로 인해 점차 줄어드는 강원도 접경 지역 인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수 지역 폐지에 이어 군부대 통폐합까지.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강원도와 지자체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상권 붕괴를 넘어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도와 지자체는 어떤 대안을 마련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강원도에 주둔하는 군부대는 그동안 안보, 상권 유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민 지원과 함께 국가 재난 사태 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접경 지역 군과 주민들.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인천 그 3개 그 접경 그 시도가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같이 공동으로 이제 접경 지역 공동 연구 용역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강원도의 그 도의원, 그 강력 도의원 분들, 그래서 접경 지역 의원님들도 같이 그 전문가로 참여를 하고 대통령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참여한 공동연구. 초창기 참여했던 박상은 박사는 다소 아쉬웠던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도 56%가 우리 강원도에 해당되는 면적인데 우리 강원도의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없느냐. 그때 토론회하고 그렇게 할 때 심지어는 시장군수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군의원들, 시의원, 군의원들도 이렇게 막 참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전혀. 실제로 도내 접경 지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번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로 접경 지역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6개월 후면 인구 2만 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양구군. 양구군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궐기대회를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군과 의회 그리고 추진위가 모여 앞으로의 궐기대회 일정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규제가 무척 심했었거든요.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런 걸 감내하면서 어떻게 지역경기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 가고 있었는데 군부대 내에서는 그것을 국민들에게는 오픈을 시키지 않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부대는 해체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좀 참아달라고 하는 식으로 되게 지금 민감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행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미묘합니다, 지금. 예. 양구군에선 자생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모색 중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유휴부지 활용 역시 보안 문제 등 제한 사항이 많아 개발 계획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늦었다는 문매는 피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예상이 가능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좀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주변에 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사실 늦었습니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향후 계획들을 전혀 공개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폐쇄적인 자세로 답답한 상황. 화천군에서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목소리를 내는 것뿐입니다. 저희들 화천군에서는 아직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지만 화천군 의회에서 이기자부대 전속 그 폐지 건의안을 국방부, 청와대, 국회, 언론사에서 이제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천군 번영회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지금 탄원서 서명운동을 반대운동 서명을 지금 받는 상태고 27사단의 해체는 상권 붕괴를 떠나 교육과 복지, 문화인프라 등 지역 균형을 파괴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가 일단은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현상까지도 올 수 있는 지금 우리 여기 사내면에도 도서관도 지어놨죠. 또 그 청소년 애들 문화의 집도 있고 영화관도 지어놓고 다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 편의시설을 다 갖춰서 다 이 군인 가족들하고 어우러져 가기 위한 그런 시설을 지금 갖춰서 다 장기적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이 모든 게 하나가 다 이렇게 틀어진다는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일각에선 접경 지역을 폐광 지역과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국가장려 사업이었던 석탄 산업을 정부가 사양시키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결국 폐특법을 이끌어낸 폐광 지역. 같은 특수성을 갖고 있는 접경 지역이지만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정선 이런 쪽 정선, 삼척, 영월 이런 지역에는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역 어떡하라고 하느냐, 우리 뭐 먹고 살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때 뛰들어서 얻어낸 게 카지노를 얻어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접경 지역에 그럴 사람도 없어요.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지역 위기, 강원도도 지자체도 정말 대비할 수 없었던 걸까요? 접경지역 특별법을 발의한 한기호 전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거든요. 네네. 이 특별법을 근거로 국방부에 대책을 요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딱 줄인다고 할 때 그 시점 자체가 시작해야 될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강원도가 움직였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것만큼 군인들이 줄어들고 군인들이 줄어들면 부대가 없어지거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늦었지만 그래도 대책 마련에 나선 강원도와 접경지역. 그렇다면 지난 19일 긴급 간담회 현장에선 과연 어떤 대응책들이 오고 갔을까요? 당장 주민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할 대안들일까요? 유명 요리사 이러한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끔 소요되는 사업비 또한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관광 안내소를 신축했으면 합니다. 개소를 좀 늘려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내 유휴 부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스포츠 기반을 조성해서 군장병들의 스포츠 활동과 가장 경관이 뛰어난 곳에 대전 등대가 있는데 이 대전 등대를 이제 무인화를 이제 하겠다고 하고 군부대 개편에 대해 5개 접경지역 부군수들이 제안한 대응책들. 자, 어떠신가요? 방금 제시된 여러 대안들이 과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상권 유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5개 군에서 국방개혁 2.0이 연도별로 시행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피해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지역의 상권 경기가 어떻게 또 전환이 되는지 이런 거를 일단 피해 예상 규모를 정확히 좀 받아들여 갖고 그거를 결정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사업들은 우리가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미결로 남아있던 현안 사업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여러 현안들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피해 주민들이 빠져 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이 빠져 있는 피해를 입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빠져 있는 대책이고.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는 피해 지역이 빠져 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국방개혁 2.0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강원도와 접경지역. 늑장 대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피해갈 수 없지만 키를 국방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강원도의 책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지역에 뭐 어떻게 대안들이 뭐냐 이렇게 물을 게 아니고 국방에서 국방 정책상 지역에다가 뭐를 남겨주고 떠날 것이냐라는 거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지역에서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반문을 할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자체와 국방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대안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요?